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 민키코입니다. 지난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뉴스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배터리, 의료기기 등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거의 모든 핵심 제품들에 대해서 이 관세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방구석 민키코가 전해드릴 이야기, 바로 관세 전쟁, 한국의 선택입니다. 우선 관세는 간단히 말해서 국경을 넘는 물건에 대해서 국가가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00원짜리 사탕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관세 25%가 붙으면 125원이 되겠죠. 그럼 이 25원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미국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품을 비싸게 만들면서 외국 제품을 덜 사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단순한 세금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시대의 관세는 조금 더 좀 정치적입니다. 트럼프가 그럼 이렇게까지 관세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트럼프 생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인데요. 특히 그는 무역 적자를 패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많이 수입하고 다른 나라가 더 많이 수출하는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에게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상대를 압박하는 협상 무기였습니다. 관세가 싫으면은 미국 요구를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선 이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생겼으니 바로 관세무새예요. 왜 트럼프는 자꾸 이렇게 관세를 외치는가?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에는 한때 제조업으로 먹고 살던 지역이 있었는데요.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이죠. 그런데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이 미국의 공장이 중국, 멕시코로 빠져나가자 이 지역의 중산층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때부터 이 지역을 집중 공략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자리 내가 되찾아오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관세로 공장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경제 공약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어떤 이런 감정적인 정치 전략으로 사용이 된 거죠. 실제로 2018년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할 때도 그는 노동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는 처음부터 경제 정책이자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그의 외교 협상 전략입니다. 먼저 강한 관세를 일단 때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부른 다음에 일정 부분 양보를 하면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인데요.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 수천 개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결국 2020년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멕시코, 캐나다, 인도에서도 반복이 됐습니다. 국경 문제, 불법 이민, 무역 불균형 등의 이유로 관세를 계속해서 거론을 했고 상대국이 일부분 양보를 하면 이제 관세를 좀 완화하는 시기였죠. 즉 트럼프 대통령한테 관세는 그냥 세금이 아니라 외교 무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자유무역에 대한 불신입니다.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자유무역을 이렇게 봤어요. 자유무역은 미국을 약하게 만들었다. 2016년 대선 때 그는 WTO 다자무역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만든 규칙에 미국이 묶여서 손해를 봤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다자협정보다는 국가 간 1대1 국가 거래를 선호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합의한 룰이 아니라 미국의 힘으로, 미국이 원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래 방식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집권 초기에 벌어진 일들이 TPP 탈퇴, 나프타 재협상, USMC 개정 등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질서를 다시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관세는 그에게 당연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던 거죠.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미국한테 좋은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은 관세는 애국처럼 보입니다. 왜냐면은 수입을 줄이고 공장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관세가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바로 미국 소비자들이에요. 자동차, 가전, 식료품 가격이 전부 오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 또한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미국 제조업은 한국 반도체, 일본 부품, 멕시코 공장 등 해외 공급망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이 관세를 때리면은 가격이 오르면서 점점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이유는 바로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달러 패권인데요. 전 세계 무역의 기본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은 위기 때마다 돈을 크게 찍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라면은 물가 폭등을 겪었겠지만 미국은 달러를 그냥 찍어내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은 달러를 정치 무기로 써왔습니다. 러시아, 이란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하면서 경제 제재를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구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트럼프식 관세는 정반대예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을 지키는 방패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돌고 돌아서 한국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은 이미 한국 경제에 스며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단순히 수출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영향은 수출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문제인데요.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 화학, 기계, 의료기기 등 핵심 산업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이 중 일부 품목이 관세 대상이 되면은 한국 기업은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격을 올려서 미국 시장을 지킬 것인가? 두 번째로, 마진을 줄여서 버틸 것인가? 세 번째, 미국 현지 생산으로 옮길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결국에는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두 번째 영향은 공급망 재편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관세만 걷는 게 아니라 핵심 사업은 미국 안에서 만들라고 요구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로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 대미 투자펀드 얘기도 거의 이의 일종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기회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내 산업 기반이 약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향은 외교적 압박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미국의 무역 상대가 아니라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동맹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압박을 받는다는 건 이 동맹 관계가 좀 불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경제적인 이런 이유 앞에서 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취하는 전략이 맞불이 아니라 버티기와 협상 전략인 거죠. 왜냐면 우리는 단순히 무역 상대가 아니라 동맹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하나예요. 관세가 사라지길 기다릴 건가? 아니면 관세가 있는 세계를 전제로 전략을 바꿀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볼 점, 관세가 과연 일시적일까요? 지속적일까요? 공화당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들어선다면 관세가 끝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관세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지속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 시기에 특히나 더 약간 좀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정도로 매일매일 막 진짜 산업이 흔들리고 이 정도로 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사실 이 다음에 어떤 뭐 정부가 들어서는 거는 우리가 맞출 수 없지만 아니 미국은 일단 이미 지금 그 트럼프 전략을 보고 있잖아요. 실감하고 있어. 전략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들려오는 얘기를 드리면 최신 뉴스. 미국에서 보궐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공화당 쪽이 처참하게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것은 아니겠지만 일부는 공화당에 대한 믿음을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해 봤을 때 네. 다시 생각해보면 관세 어떻게 되지? 아니 관세는 계속 있다니까요. 아 그럼요. 물론 좀 완화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문제가 사그러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도 결국 산업 구조로 봤을 때는 경쟁국이기도 해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어떤 협력하는 관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이겨내야 하는 그런 직업군이고 산업군이고 하기 때문에 관세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최근에 추가적으로 부과한 국가가 있더라고요. 어디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이게 근데 멕시코는 지금 미국처럼 전체적으로 때리는 건 아니었어요. 특정 국가에서만 때리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왔고 결국에는 여기에 한국이 포함이 되어서 네. 한국도 50% 관세를 지금 맞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것도 동의는 됩니다. 너네 이렇게 나와? 우리 관세 매길 거야. 진짜 좋겠다. 우리나라의 권력이 좀 부럽긴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 팔았을 때 미국이 아쉬운 게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질타를 받을 수 있어요. 미국이 얼마나 큰 데인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걸 전 세계 어디서 못 구하겠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박 관련해서는 못하지 않을까요? 맞불 관세 놓고 이거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거 해줄 테니까 좀 잘 좀 해줘. 아니 옆집 아저씨냐고요. 아유 트럼프 너도 아유 우리 선박 해주잖아. 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와 무슨 방구석에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쵸? 안 봤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하니까 댓글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